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앞선 선생님들과 다르게 엄청 좋은 점수로 합격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181명 중에 74등, 딱 중간 정도로 안정권에 들어온 그런 합격생입니다. 제 1차 점수는 컷 플러스 9.67 점이었고요. 2 차도 무난하게 봐서 중간 정도로 합격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절대로 합격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는 데까지만 하자,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와, 이렇게 완벽하게 절대 내가 이 올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한다고 벌써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지레 겁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먼저 박해인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인데요. 별 생각 없이 저희 학교 선배님들 모든 합격생들이 다 박해인 선생님을 듣고 합격한 선배님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1 타가 박해인 선생님이구나. 그냥 '박해인 선생님 들어야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고, 이번에도 저희 학교 모든 합격생이 다 박해인 선생님 수강생입니다. 그때 그 포인트를 들었는데,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어 주시고, 그 서브노트를 저희가 직접 하게 해서 만들고, 또 이해를 돕는 구체적인 설명. 저도 이해 기반 학습자이거든요. 그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 통으로 암기하던 두 문자로 암기하던 머리에 남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박혜인 선생님은 그 이해를 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그 암기를 돕는 선생님이셨다. 또 인출 스터디를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사님께서 직접 스터디를 꾸려서 인출 스터디를 운영해 주신다는 거는 진짜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 이론 반 때 인출 스터디에 들지 못했던 선생님들도 다음 그 강좌 때는 다음 강좌에도 인출 스터디를 운영하실 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직강으로 웬만하면 들으셔서 밀리지 않고 수강하시면서 인출 스터디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중률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 시험의 트렌드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작년 3 학년 때도 제가 어 그때는 연간 패키지는 안 들었지만 기본 이론 강좌를 들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게, 이 목소리가 나의 머릿속에 꼭 이렇게 쏙쏙 꽂히는구나. 제가 여러분들 모든 강사님 OT 한 번씩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기한테 맞는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박해인 선생님의 목소리가 가장 지루하지 않고 또 예쁘시고 뭔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이미지시고 목소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간 패키지를 제가 따라왔는데, 이걸 따라하면서 따라오면서 느꼈던 게, 사실 초등 특수가 시 시험이 쉽긴 하지만 초과정도 이제 챙겨야 하기 때문에 특학을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챙기고 찾아서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연간 패키지를 하다 보면 그냥 이거 들으래요. "이거 들을 때가 됐다." 그러면 그냥 그거 들으면 돼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 커리큘럼 따라서 들으면 돼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제 동기들 중에 "아, 나는 이거 너무 안 돼 가지고 그냥 이거 다 되면 그때 들으려고." 하면서 미뤄두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가 이번에 이거 안 됐는데. 나 이거 하고 다음 거로 가고 싶은데.' 해도 그냥 일단은 그 커리큘럼 맞춰서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직강을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인강으로 들으면 한없이 밀려요. 내가 '아, 나 이해를 완벽하게 하면서 공부해야지.' 하다 보면 막
끝도 없이 밀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그래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커리큘럼 다 따라간다. 이걸 목표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박혜인 선생님의 적중률 관련해서 제가 시험 문제 찍어서 가져왔어요. 어 이 그 중복 교육과정 또는 중다수준 교육과정 공통점, 이거 모의고사에 그대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앞바퀴, 휠체어 앞바퀴의 장점, 앞바퀴가 큰 것의 장점, 이것도 그대로 나왔던 거고, 진짜 기본 이론부터 리워드 문제풀이, 기출, 모의고사반 이렇게 거치면서 계속 강조하셨던 내용, 그리고 모의고사 때 많이 내주셨던 그 문제들이 그대로 나온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잘 들었어도 '특학은 무난하게 다 맞추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초수가 합격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앞선 선생님들처럼 완벽하게 공부하지는 못했어요. 시간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 학교도 다녀야 됐고, 막 4 월까지는 사실 큰 뜻이 없었어요. 그렇게 합격하고 싶다는 큰 뜻이 없었어서, 일단 내가 6월 이후로 혹시나 너무 이번에 합격하고 싶어지면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만 해 놓자라는 마음으로, 5 월까지는 제가 바빴기 때문에 그냥 진도를 따라가는 거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3 월까지는 기본 이론 반 그거밖에 못 했어요. 초과정도 아무것도 못 했고, 뭐 법도 총론도 아무것도 공부를 못 했고, 진짜 기본 이론도 겨우겨우 들었어요. 맨날 빠져 가지고 보충 강의 듣고, 뭐 인출 스터디 때 대답도 잘 못하고, 진짜 '왜 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근데 어 그 의미 없이 책상에 앉아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그때 놀았어요. 공부가 안 되면 차라리 운동을 열심히 했고, 뭐 '지금 놀아 놓자. 나중에 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행복의 에너지를 쌓아 놓자.' 약간 그런 마인드로 할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하면서 그때까지는 에너지를 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생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마음이 엄청 생긴 거예요. 어 '이렇게까지 애들이 예쁘고 내가 교사로서 특수교사로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게 보람찰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때부터 저는 마음이 크게 생겨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 근데 교생 갔다가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많이 밀렸고, 이 밀린 강의를 들어야 할까, 아니면 남은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들어야 할까 고민이 되게 큰데, 병행하자. 남들 하는 거, 지금까지 남들 했던 거, 나는 달려서 그거 채워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일단 남들 지금 하는 거는 똑같이 따라가면서 못했던 거를 채워나간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꼭 혜인쌤 얼굴을 보러 돌아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교생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교생 가기 전에 혜인 쌤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갔다가 꼭 돌아오셔야 돼요." 하는데, 이게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인강으로 전환해 버리는 친구들도 많은데, 결국 직강으로 계속 어떻게든 왔던 친구들이 다 붙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직강을 추천드리고, 모의고사는 또 초수일수록 더 추천드리는 게, 우리는 시험 쳐 본 경험이 없잖아요, 시험장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반을 들으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쉬는 시간에 집중해서 보고, 이렇게 단거나 해서 공부를 빠르게 하고 시험 보는 연습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이 멀더라도 모의고사는 일 주일에 한 번이니까 기차 타고 오시는 분도 계셨었거든요. 그렇게라도 모의고사만큼은 직강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 다 각자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갈 일이 많았고 초반에는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막 굉장히 제 인생에 삶과 죽음 이런 더 중요한 게 놓여지는 상황이 많았어서 '아 이게 내가 지금 당장 중요할까? 아 지금 포기하고 난 뭐 다른 거 할래. 내년에 그냥 집중해서 차근차근 할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완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왜냐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공부 말고 없잖아요. 졸업 전에 일을 제대로 된 걸 할 수가 없잖아요. 해 봤자 아르바이트를 할 텐데 시급을 생각해 보면 그냥 지금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내년에 일하면서도 붙을 수 있을 정도로 해 놓는 걸 저는 목표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 안 되더라도 일단 지금 '항아리를 만드는 작업이라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달별로 무엇을 했는지 말씀드려 보면 1 월부터 3 월에는 정말 기본 이론 반 그거밖에 수강을 못 했어요. 그거 하면서 인출 스터디 하는 것도 벅차했었죠. 그리고 한국사도 이때 2 월인가 따 가지고 계속 한국사 공부도 병행하고 있었고 이때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임신했다가 유산을 했던 시기라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되니까 가족들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올해는 나는 못한다." 그리고 4 월에 이제 학교 가장 바쁠 때잖아요. 팀플 있고 뭐 중간고사 있고 그때도 못 했죠. 거의 못 했죠. 그래서 곧 교생 가니까 또 교육봉사도 나가야 되고 그냥 우울했고 공부가 도저히 안 되던 시기라 여행 다녀오고 좀 제 자신에게 과제를 쌓아 놓던 그런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생에 다녀오고 6 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초과정이 진짜 쌓여 있는 거예요. 100 몇 개의 강의가 진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겠다. 남들 하는 거 다 못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자료도 만드시고 되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데 저는 일단 스터디부터 구했어요. 제가 이거를 제 페이스대로 하다 보면 너무 늦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역 이미 공부를 잘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특검해서 스터디를 구해서 "나 이제부터 초과정 시작인데 혹시 같이 하겠냐?" 해서 인출 스터디를 구했습니다. 일 주일에 한 번 대면 스터디를 했는데 그 대면 스터디가 이제 1-2 학년 뭐 과학 1-2 학년 과학 3-4 학년 이렇게 일 주일에 한 묶음씩 했어요. 근데 그걸 인출을 하려면 공부를 해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달렸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인출하는 데 패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달리고 또 특학도 그때 기출반이 진행되고 있어서 기출 강의도 듣고 근데 기출 강의를 듣다가 어 저는 이때 초과정을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학은 그때 인강으로 잠시 돌리고 제가 기출을 다 풀고 아 아니다. 죄송해요. 제가 기출 강의가 이때 4-5 월쯤인가 진행이 되고 있었을 텐데 이때 많이 못 들어 가지고 6 월에 기출 문제를 제가 혼자 풀고 모르는 개념만 강의를 찾아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개념을 다시 공부한다는 식으로 외웠어요. 그러니까 기출을 풀면서 빵꾸를 찾아서 공부하는 거. 그게 이제 특학에서의 공부였고 이때는 초과정에 쪼끔 집중할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6 월, 8월 이 6 월 6, 7, 8 월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이제 소진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름에 체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법이랑 총론도 저는 8 월에 시작했어요. 원래는 버리려다가 8 월에 시작했는데 음 그 모의고사나 이런 걸 보니까 총론을 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총론에서 그냥 주는 문제도 은근히 많거든요. 총론이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쉬운 문제 남들 맞추는 건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도 이때부터 스터디를 했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면 무조건 스터디를 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화 스터디를 하건 대면 스터디를 하건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속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고난과 시련 이겨내기인데 제 이제 수기의 포인트는 조금 마인드셋입니다. 공부법은 앞선 선생님들께서 더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을 거고, 저는 저도 일 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많이 100개 넘게 밀려 있는데도 일 주일에 한 번은 그냥 놀았어요. 그래야 다음 나머지 일 주일을 열심히 살 그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놀고, 그리고 공부하는 그 일주일 중에서도 진짜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 앉아 있지만 내 영혼은 다른 데로 가 있는 그럴 때는 일단 나가서 좀 한 바퀴라도 걸으면 다시 이제 영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산책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내가 공부하는 곳, 내가 노량진에서 공부하면 주변에 어떤 예쁜 카페가 있으면 가끔은 거기 가서 1 교시, 제가 관리형 독서실을 다녔는데 1 교시는 거기에서 공부하고 오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그 독서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헬스장을 끊었는데 제가 8 월까지는 계속 그 점심 먹고 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시험 보는 이 시간대잖아요, 그 시간이. 그래서 '아 시험 볼 때 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어 졸리면 바로 그냥 나가서 30분 정도 뛰고 스트레칭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 혈류가 도면서 공부가 확 잘 돼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데 앉아 있는 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 슬럼프 극복. 제가 9 월쯤부터 극도로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욕심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당연히 안 될 거니까 그냥 그 기반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슬럼프가 왔어요. 어 진짜 이번에 안 되면 너무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과정이.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여기서 한 발짝 멀어지려고 노력했어요. 너무 내가 여기 매몰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독이 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은 "너무 내가 합격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마음에 밥도 안 먹고 막 잠자는 거 줄여가면서 공부하셨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하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당장 합격의 선에는 좀 멀다 하면 '그래, 처음 처음 목표로 할 때는 그래 내가 그러면 내년에 기간제 하면서 합격할 수 있게만이라도 기반을 쌓아 놓자.' 이거를 제가 목표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점수가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 1 차만이라도 합격하게 해 보자.' 이렇게 점점 제 목표를 수정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저랑 전혀 관련 없는 유튜브인데 이 유튜브 한번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어 열심히 할수록 그 좀 결과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더 이게 열심히가 그 루틴을 지켜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그다음 날 열심히 해 버리면 그다음 날
안 해줘 안 할 못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가. 그래서 일은 하되 목숨 결과를 목숨처럼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의 역설, 통제의 역설. 그래서 노력을 하지만 너무 노력하진 말고 이 결과나 이 상황 자체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 그 마인드셋을 좀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임용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내가 올해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 5월 끝나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합격자 사례를 틀어서 봤거든요. 아마 그쯤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그때쯤 시작해도 '과연 내가 올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내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여러분. 왜냐면 올해 TO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올해 내 운이 또 잘 받쳐줘서 내가 실수 안 하면 잘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실수해서 아쉽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치만 올해를 어떻게 보낼지는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내가 만약에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싶으면 저는 차라리 이 책상에서 벗어나서 놀거나 아니면 뭐 알바라도 하거나 좀 이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만 않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막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유튜브만 보고 릴스 막 계속 보고 침대에 누워서 '아 오늘 독서실 가지 말까? 갈까? 아 가야지. 갈까? 가지 말까?' 이런 것만 안 하시면 저는 초등 특수는 진짜 웬만하면 하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합격했으니까요. 그래서 해 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힘들었던 점. '이게 나올까?' 흔히들 선생님들이 뭐라 하냐면 모래 놀이터에 있는 모래 중에 모래 한 줌 잡는 것 같대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시험 문제는 되게 적어요 또. 막상 시험 보면 별것도 아니었어. 요만큼 나오는 거였어. 근데 공부할 건 엄청 많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게 나올까?'라는 생각 때문에 막 버리고 '법이랑 총론 버릴래.' 뭐 '초과정 버릴래.'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근데 이 시험의 약간 원리? 이 시험의 포인트를 잘 캐치하셔야 되는 게 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맞추기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근데 주는 문제는 맞춰야 남들이 맞추는 만큼은 맞춰서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래서 점자, 지문자, 총론, 장특법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총론이랑 장특법은 저도 어설펐거든요 되게. 마지막까지도 시험 문제에서도 총론 문제 하나 맞췄나? 그래서 그게 과연 의미가 있었나 싶지만 근데 그게 2차 때 결국 활용이 돼요. 총론이랑 장특법을 열심히 하면 그게 내 입에 익어 있기 때문에 2차 때 또 말을 잘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그래서 꼭 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써먹을 거기 때문에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출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나와. 이건 공부하지 맙시다.' 뭐 '이거는 나와요.'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같이 전화 스터디 하시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단점이 이건 안 나온대요. 이거는 안 나오니까 물어보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내가 뭐 '이거는 나온다. 이건 안 나온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남들이 공부하는 건 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스터디 하시던 분 중에
N수생 5년 넘게 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계속 자기가 운이 안 좋아서 안 됐대요. 이게 뭐 시험 문제가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서 안 나와서 안 됐대요. 근데 어 그 운 타령하면서 열심히 안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거 당연히 다 해야 되고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공부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교사가 되실 거고 나중에 진짜 학생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뭐든 알고 있어야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지금 시험에서 합격해야겠다.'라기보다는 '내가 그 현장에서 이거 쓰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동기가 올라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공부하지 마세요."인데 선생님, 아 죄송한데 그 마이크 계속 건드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시작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인데 이해 없는 암기입니다. 갈수록 시험 트렌드가 단순 외우는 답으로는 쓸 수 없는 답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그런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박혜인 선생님의 그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를 벌써 포기하지 않기." 이거는 계속 해 왔던 말씀이긴 한데 지금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4 월까지도 하나도 안 했어요. 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초특은 진짜 뒤집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를 벌써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계속 한다. 그냥 남들 공부 안 하는 직장인들은 회사에 가잖아요, 매일매일. 저는 남편이 이제 매일 아침 회사에 가니까 그때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오고 "내 남편 일할 때까지만이라도 그걸 공부한다 생각해 보자." 하면서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수강비 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어떻게 어 답을 하려면 응답을 하려면 좀 어 '엄마가 일하는 만큼이라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어 이걸 하지 말라고요. 왜냐면 생각보다 우리는 어 우리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거는 걸 추천드리는 게 전화 스터디 또는 대면 스터디, 스터디를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관리형 독서실 같은 거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의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는 거. 이것만 해도 여러분 진짜 합격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 막판에 이제 거의 꼴등에서 세 번째인가 하던 제 동기도 이번에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결과를 함부로 예측하지 말기를 어 결과를 함부로 예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등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뒤집혀요. "내가 이번 시험에서 쪼끔 실수했어." 그러면 갑자기 확 뒤로 밀려나고요. "쪼끔 실수 덜 한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30 몇 등이고, 그래서 '어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안 될 수도 있겠다.' 진짜 몰라요 이때는. 그래서 일단 해야 돼요. 그냥 달려야 돼요 이때는.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무엇을 더 할애할 수 있는가?' 저는 시간은 남들보다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돈을 써서 관리형 독서실에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죠. 그리고 자료를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뭐 자료를 막 꼼꼼히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자료도 다 샀어요. 어디 특금에서 파는 분도 계시고 일반 초등 카페에서 그 초과정 스제트 이런 걸 파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다 자료를 사고, 제본도 강의 그 백구 전 초과정 백구 팀을 들었는데 그 자료를 다 프린트해서 제본으로 만들어서 가시
좀 한눈에 확 들어오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이 개념을 확 이해할 수 있게 좀 자료를 아낌없이 사고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였고 어 그 시간을 좀 남들보다 못 쓴 만큼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사람도 합격해요. 1 등만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고 이렇게 맨 뒤에 180 등으로도 합격할 수 있어요. 앞으로 티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너무 된 게 없어. 할 수 없을 것만 같아.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이 올해는 글렀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완주만 해도 합격하더라고요. 완주가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끝나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완주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